자, 2024년 신형고 2학년 기말고사 수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이에요.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의 위치 X가 다음과 같다. T는 2일 때 점 P의 속도를 구해라 라고 써 있어요. 일단 미분 한번 해봅시다. 속도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VT의 값을 찾아보면 미분된 값이므로 20-10T가 되겠죠? 여기다가 2의 값을 집어넣은 거니까 2의 값 집어넣으면 20-20이 돼서 답은 0이 되겠죠?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번입니다. 자, 2번에서는 정적분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구간이 같고요. 함수만 다르기 때문에 일단 구간 합쳐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4x랑 플러스 4x 합치면 지워질 거고 주어진 값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주어진 값이 3x 제곱에 플러스 2 값의 dx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적분해보면 주어진 값은 x 세제곱 플러스 2x가 1부터 2까지가 될 거고 2의 값을 대입하면 8 더하기 4니까 12가 되네. 뒤에 마이너스 3이니까 전체 값은 9다 이렇게 알 수 있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이에요. 자, 3번엔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2와 x축, y축 및 x는 3으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적분해도 괜찮습니다.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형태 잠깐 잡고 갈게요. 만약에 이걸 그래프로 그리고 싶다면 그러니까 x축하고 이게 y축이 있는데 주어진 그래프가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잖아요. 주어진 그래프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는데 0부터 3까지래요. 3의 값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건 이 아래쪽에 파란 색깔 이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파란 색깔 면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잡아서 이렇게 사각형 하나 만들어낸다면 이 사각형에서 안쪽에 있는 넓이 공식 하나 빼면 되죠. 그래서 이 연두 색깔 파트가 넓이 공식 절반이니까 그냥 우리 넓이 빼서 계산해도 괜찮다. 이거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3의 값을 대입하면 11 나오죠. 그래서 이때 y의 값이 11인 거니까 실제 이 사각형의 면적은 33이 되죠. 그럼 33에서 뒤에 마이너스에 넓이 공식 절반이니까요. 2분의 1 곱하기 6분의 최고차 한계수 곱하기 두근의 차가 지금 현재 6인가요? 6 곱하기 36이라고 쓸게요. 6을 하나 약분하고 36 하나 쓰고 6 이렇게 지워내고 그 다음에 2하고 36을 약분하시면 18이 나올 테니까 33에서 18의 값을 빼면 15다. 그럼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입니다. 자, 4번에서는 3차 함수 fx의 도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대요. 그래서 일단 다음 중 옳은 걸 고르는 건데 우선 이게 도함수 그래프니까 A에서 C까지는 함수가 증가하는 거구나. 그 A의 왼쪽 감소하고 C의 왼쪽도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B의 점은 도함수의 극점이니까 3차 함수의 B의 점 그죠? 아니, 3차 함수 B라고 하는 게 3차 함수의 변곡점이 되겠죠. 자, 1번은 FB가 FC보다 더 작냐 물어봤는데 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1번이 맞는 거죠.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체크만 좀 해볼까요? 자, 2번 두 번째는 FC가 극소값이냐 물어봤는데 C의 값은 도함수의 보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곳이니까 극소가 아니라 극대인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은 X가 A에서 극대냐 물어봤는데 X가 A일 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는 건 극소가 되는 거죠. 그럼 3번 틀렸고요. 그 다음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B까지 증가하냐 물어봤는데 A까지는 감소하고 A부터 B까지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4번도 틀렸고 5번도 닫힌 구간 A의 C까지, A부터 C까지 함수의 최대값은 A부터 C까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FC의 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번이에요. 자, 5번에서는 함수 fx가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에 대해서 주어진 정적분 값을 계산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정적분 더할 때는요. 구간에서 위에 있는 거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거 지울 수 있죠. 또 아래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지울 수 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니까 써볼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주어진 값은 3x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5의 dx다. 그러면 우함수 기함 성질에 의해서 2x는 지워지는 거고 적분하겠습니다. 2배 적분해보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5x라고 쓸 수 있죠. 그럼 0부터 1까지니까 개수만 찾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4 나오죠. 그럼 답은 마이너스 8이다가 돼서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fx와 직선 y는 4.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 A와 B의 넓이가 각각 12랑 3이다. 그래서 여기 A 있죠? A 보이는 여기 넓이가 12가 되고 B의 면적은 3이다. 이렇게 알고 있네요. 그럼 그랬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해라 라고 써 있는데 첫 번째 1부터 5까지 fx-4라고 한다면 이 y의 값이 4니까 그냥 A의 면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 1부터 5까지 fx-i dx 이 값 자체는 그냥 12가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7부터 9까지 fx-2의 dx 값인데 정적분은 평행이동해도 넓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평행이동 시키겠습니다. 그럼 평행이동 시켜보시면 인테그랄 이 함수에서 이만큼 더할 거라서 점들은 이만큼 빠지겠죠. 5에서 7까지 fx dx다. 이렇게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걔는 x축과 면적이니까 지금 빗금치고 있는 이 노란색 면적이 되겠죠. 그럼 전체 면적이 현재 8이었으니까 8에서 3만큼 뺀 거네요. 그럼 노란색 면적은 5가 되는 거죠. 그럼 둘이 더하라 라고 했으니까 답은 17,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입니다. 7번은 방정식. 주어진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K를 이항할 수 있죠. 그럼 K 이항해서 함수를 다시 써봅시다. 3분의 1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x는 K다. 라고 쓰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 파란 색깔을 하나의 함수처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함수를 fx라고 보고 fx의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미분 한번 해보시면 f'x의 미분된 값은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인수분 해보시면 1, 1에 1, 2가 되고 밑에 마이너스가 걸릴 테니까 주어진 그래프는 증가, 감소, 그리고 증가하는 3차 함수 모양이 그려지겠어요. 그래서 왼쪽의 극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고 오른쪽의 극소값은 x가 2일 때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우리 보고 있는 k라고 하는 값은 결국 극대와 극소 그 사이에 들어가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극대어 좀 찾아봅시다. 그래서 함수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까요? 그럼 f-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뒤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앞에가 마이너스 6분의 5니까 주어진 값은 6분의 12에서 5만큼 6분의 7 나오네요. 6분의 7. 그럼 따라서 얘가 6분의 7이다. 이 상태가 될 거고 2의 값을 대입한 거니까 f2의 그냥 구할까요? f2 2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3분의 8 뒤에는 마이너스 2 그다음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주어진 값은 이거 마이너스 6인 거니까 3분의 한번 쓰고 할게요. 8 마이너스 3분의 18 그럼 주어진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그렇다는 말은 정수 K였으니까 K의 값은 일단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 다음에 아무리 커도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네요. 그럼 따라서 전체 개수는 큰 수, 작은 수 빼고 1만큼 더하면 되니까 전체가 5개다. 그럼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입니다. 자, 8번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두 함수를 뺀 차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fx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함수에서 오른쪽의 함수를 뺐다 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x 4제곱에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4x제곱 이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제곱 묶어두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4 이 상태가 되면서 완전한 y축진 그래프죠. 그럼 그래프는 처음에 내려왔다가 극소, 다시 극대, 다시 같은 극소,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 형태가 되는 거고 x축은 0에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한다 라고 잡으시면 가운데가 0이 되겠죠. 그리고 또다시 만나는 곳이 오른쪽에 2가 보이네요. 그러면 찾고 싶은 면적은 사실상 이 빨간 색깔 두 가지 면적을 찾고 싶은 건데 왼쪽 면적과 오른쪽 면적이 일치하죠. 그래서 한쪽만 구하고 그냥 2배 합시다. 그럼 주어진 값은 2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그냥 fx 그냥 계산하면 음수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걸어줄게요. 그럼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x 4제곱에 플러스 4x 제곱 이 값의 dx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적분해보시면 2배 마이너스 5분의 1에 x 5제곱 플러스 3분의 4에 x 세제곱 너가 0부터 2까지네요. 그럼 따라서 2 곱하기 2의 값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5분의 32에 플러스 3분의 84, 32가 나오네. 32.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32가 3개에서 30이 5개를 뺀 거니까 32가 2개 남죠. 그럼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통분할게요. 15분의 2 곱하기 32가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15분의 128이다. 얘가 되므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9번입니다. 자, 9번에서는 함수 fx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fx dx랑 a부터 1까지 fx dx가 서로 같은 거래요. 그럼 저렇게 그냥 다 일일이 따로따로 두지 마시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이항할 수 있죠. 그럼 이항해 보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뒤에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1까지죠. a부터 1까지 fx dx 이 값이 0인 건데 일단 마이너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안에 마이너스 넣어주고 그 다음 범위를 위아래 바꿀게요. 1부터 a까지. 그러면 적분 더하고 있는 거니까 위에 써있는 1과 아래에 써있는 1을 지워서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 요 값이 현재 0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적분에서 a값만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a 세제곱 뒤에 마이너스 3a 제곱에 마이너스 4a죠. 그럼 요 값이 현재 0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모든 실수 a 값이 합이니까 근계수한계 이용하시면 답은 3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번입니다. 10번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의 속도 vt가 아래 그린 것 같고 t가 0일 때 전피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럼 이 속도 함수만 정확히 해석하면 되는데요. 우선은 0부터 2까지는 높이 2짜리, 밑변 2짜리 삼각형이니까 이 면적이 지금 현재 2예요. 그래서 이만큼 오른쪽 방향 이동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2하고 4잖아요. 그럼 밑변 길이 2고요. 높이 3짜리니까 넓이가 3이죠. 그럼 3만큼 또다시 왼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4에서 5까지 높이 2짜리니까 이 삼각형은 1이고요. 사각형은 2가 되고 맞죠? 다시 삼각형은 1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번에서는 t의 값이 2일 때 전피는 원점 지나냐? 그럼 마이너스 2에서 2만큼 더하는 거니까 원점 지나는 게 맞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말 얘가 되는 거고 자, 니은번은 전피의 값을 출발한 다음에 운동 방향을 2번 바꾸냐 물어봤는데 2에서 한번 바꾸고 4에서 한번 바꾸죠? 바꾸는 게 맞네요. 니은번도 맞는 말이다. 그럼 디귿번에서는 t의 값이 7일 때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7일 때 전피의 위치가 지금 현재 3이냐 물어봤는데 실제로 이걸 다 더해보시면 3, 2, 3, 1 이게 다 지워지죠? 위치니까. 2 더하기 1 하면 딱 3 나오는데요. 처음 위치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처음 위치를 더해야 실제 위치가 나오죠. 그럼 따라서 위치는 3이 아니라 1이다. 디귿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11번이에요. 자, 11번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극대값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가조건에서는 현재 그래프가 원점 대칭인데 극대와 극소가 있다 했으니 극값을 갖는 그래프가 될 것이고 그래프는 증가 그리고 감소 다시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가 생기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변곡점이 원점이기 때문에 얘가 x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x축이 잡히겠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극소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극소값 여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이 극대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보면 당연히 극소와 극대는 결국 원점의 대칭함수니까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키가 1.6m인 학생이 높이가
3m인 가로등 밑에 출발해서 매초 1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림자의 길이가 늘어난 속도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x가 보이는데 잘 안 보이네 이게. 이렇게 잡아서 이 빨간 색깔이 결국 그림자의 길이가 되잖아요. 이 그림자의 길이를 알게 되면 그 그림자의 길이를 미분했을 때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를 지금 현재 x라고 그림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매초 1의 속도로 움직인다 했으니까 만약에 t초가 지났다 생각해 보면 가로등 밑에서 이 학생이 움직인 거리는 t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삼각형이 보여서 이렇게 잡을까요? 이렇게 앞쪽에 나와 있는 삼각형과 그 다음에 전체 삼각형 보이시죠? 가로등부터 출발하는 전체 삼각형. 이 두 가지가 닮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닮음비를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하얀 색깔 삼각형에서 여기 조금 떨어져 있네요. 여기까지 잡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하얀색 삼각형에서 밑변 길이 x니까요. 일단 높이 비율이 1.6대 3이죠. 일단 10씩 곱해서 높이 비율은 16대 30이다 라고 잡을게요. 그럼 밑변의 비율이 작은 게 x, 큰 값이 x 플러스 t가 되죠. 그럼 내항의 곱 계산을 하시면 30x의 값은 외항의 곱은 16x 플러스 16t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16을 넘어가면 14x가 되죠. 그럼 14x가 16t가 되는 거라서 그럼 따라서 x라고 하는 값은 7분의 8t가 되는 거죠. 그럼 속도니까 미분해 보시면 7분의 8이라는 게 속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는 정수 a가 몇 개냐 물어봤죠? 그럼 일단 우선은 뭐 극값을 갖는 거니까 미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미분해 보시면 f 프라임 x라고 하는 함수는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주어진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하겠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는데 극값을 갖는다 했으니 x축과 일단 두 개에서 만나기는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차와 1차의 개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2차 함수의 축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주어진 축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서 만나고 있는 여기를 x는 알파로 잡을게요. 오른쪽을 베타라고 한다면 x가 알파에서 현재 극대값이죠. 베타가 극소값이 되고요. 증가, 감소, 감소, 증가입니다.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와 1 사이에서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지려면 알파 왼쪽에 마이너스 2가 알파 오른쪽에 플러스 1의 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선 첫 번째로는 주어진 2차 함수가 x축과 두 개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따라서 판별식 d의 값 봅시다. 그럼 4분의 d. 그럼 반에 제곱하시면 4-ac 3a가 되고 그 값이 0보다 큰 거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의 값은 우선 3분의 4보다 작은 거구나 라는 걸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2와 1의 값이 두근 바깥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함수값, 1에 대한 함수값이 다 0보다 커야 하죠. 그럼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값을 대입하시면 앞에가 12에 뒤에 마이너스 8이니까 바로 쓸 거 아니냐? a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a 플러스 4. 그럼 이 값이 일단 0보다 커야 하니까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하고 두 번째로는 f 프라임 1의 값이죠. 그래서 1의 값을 대입하시면 7 플러스 a네요. a 플러스 7이라고 쓸게요. 그럼 이 값이 0보다 큰 거니까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7보다 큰 거죠. 그럼 두 개 동의사건이니까 숫자가 큰 쪽이 동의사건이죠. 그럼 a의 값은 마사보다는 더 크다. 그래서 위에 잡았던 a가 3분의 4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주시게 되고 마지막 축의 방정식인데 축은 이미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 사이에 들어가죠. 이 두 개만 고려해 보시면 a의 값은 마이너스 4보다 커지고요. a가 3분의 4보다는 작은 거죠. 그럼 따라서 해당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니까 총 5개가 되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4번입니다. 자, 14번은 두 다함수 fx와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의 식을 만족한대요. 우선 가족권 읽어보니까 fx라고 하는 게 x 곱하기 g 프라임 x래요.
그 다음에 나조건 읽어보시면 왼쪽에는 f'x의 적분값인데 실제로 f'x를 적분하시면 fx가 생기긴 하죠. 상수가 생기긴 하지만 오른쪽도 적분해야 되니까 상수는 얘가 가져갔다 라고 좀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결국 나에서 이야기하는 말은 얘는 fx 라고 하는 값이 g'x 뒤에 플러스 2x 제곱의 적분 상수 c다. 이렇게 해서 상수를 그냥 하나 통합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랬을 때 f1의 값이 g0다 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f1의 값이 g0면 1의 값 여기다 대입할까요? 여기다 대입하면 이 말의 의미는 g0 라고 하는 상수항은 f 프라임 아니죠. f가 아니죠. g'1이죠. g'1이라고 같은 거다. 일단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그럼 그때 정적분의 값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우선 gx를 좀 찾아서 값을 좀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가의 조건과 나의 조건상 이 왼쪽에 있는 거 fx죠? fx가 x 곱하기 g'x니까 우리는 g'x를 이항에서 묶어 쓸게요. 그럼 묶어보시면 주어진 값이 x-1의 g'x라고 하는 게 2x 제곱에 플러스 c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1의 값을 대입하면 왼쪽이 0 나와요. 그럼 오른쪽도 0이어야 되죠. 아, c의 값이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gx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g'x도 다항함수예요. 연속함수니까 x-1을 나눠도 상관이 없죠. 그럼 따라서 g'x라고 하는 값은 2배의 x-1이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일로 돌아와서 g0 상수항이요. 상수항이 g'1이었기 때문에 1의 값을 대입하시면 죄송해요. 플러스 1이죠. 1의 값을 대입하시면 얘가 지금 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수항은 4구나. 이걸 하나 알아냈어요. 그러면 gx를 적분합시다. 그래서 전개하시면 2x 제곱에 2x예요. 2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gx라고 하는 값은 x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럼 찾고자 하는 건 0부터 3까지니까 그럼 바로 적분할게요. 3분의 1에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에 플러스 4x가 0부터 3까지가 되겠죠. 그럼 3의 값을 대입하시면 9 더하기 9인가요? 18 플러스 4, 3, 12니까 답은 30이다.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고 답은 2번이 됨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15번이에요. 자, 15번에서는 원점 O를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12초 동안 움직이는 점 P에 T초 후의 속도 VT가 다음과 같다 해서 시계 안에 다 줬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선분 OP의 길이의 최대값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OP라고 하는 건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의 위치를 찾으시면 그게 바로 OP의 절대값까지 구하면 OP의 길이의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상황이 잘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 그래프 잠깐 그려볼게요. 한번. 그래프를 너무 어렵지 않게 그려보시면 이렇게 X축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0부터 2까지가 t-2죠. 마이너스 2부터 기울기 1짜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해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생길 거고 얘가 지금 현재 2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6까지니까 한 이 정도 잡을까요? 6까지. 그럼 그래프는 현재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10인데 요거 마이너스를 묶어서 인수분해 하시면 t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최고차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니까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1t 플러스 3이니까 6 대입하면 0 나오죠. 그럼 12의 값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한 이쯤 잡을까요? 한 요쯤 잡아서 주어진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다 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12가 됩니다. 그럼 각각의 일단 면적을 좀 보게 되면 처음에 0부터 2까지는 2랑 2니까 이 아래쪽 면적이 2가 되죠. 그래서 이만큼 일단 왼쪽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2부터 6까지는 2차 함수의 넓이 공식 이용해 봅시다. 그럼 주어진 값은 6분의 최고차의 절대값 2분의 차가 4죠. 그럼 4 곱하기 16이라고 쓸게요. 그럼 따라서 이렇게 약분하시면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되는 거니까 이 면적이 지금 현재 3분의 32가 되죠.
10보다 살짝 큰 값이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 파트 넓이 계산해 보면 6이고 3이었죠 아까? 6, 3, 18, 9가 되겠죠 이게. 9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X축 아래쪽에 있는 2와 9는 왼쪽 방향이 되는 거고 3분의 32가 오른쪽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 값이 지금 10보다 크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까지 간 것보다는 3분의 32 t의 값이 6일 때가 가장 먼 거리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OP의 최대값은 3분의 32에서 이만큼 뺀 거니까 3분의 6만큼 빼면 되겠네요. 그럼 값 계산하시면 3분의 26인가요? 이렇게 나와서 최종적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6번이요. 자, 16번에 함수 fx가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2부터 t까지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한대요. 그럼 그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gt의 값을 적분해봐라 라고 나와 있네요. 함수 한번 그려봅시다. fx 우선 앞에 있는 거 x제곱 묶을 수 있죠. 한번 써볼까요? fx 라고 하는 함수는 주어진 값에서 2x제곱을 묶어내시면 뒤에가 x 플러스 3 뒤에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0에서 접하고 마3에서 만납니다. 그럼 주어진 그래프가 처음에 증가 그리고 감소 그리고 증가하는 그래프가 생기는 거고 그럼 그랬을 때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잡을까요? 이렇게 극소의 값을 잡아보시면 그 극소의 값이 마이너스 5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0이에요. 그리고 이 포인트가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2대1 비율 관계에 따라서 극대의 값은 마이너스 2일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 싶은 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니까 실제 우리는 요 점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GT만 찾으면 돼요. 근데 또 여기 보면 마이너스 2부터 T까지 가죠. 그럼 실제 마이너스 2부터 T의 값은 처음에 증가하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최대 함수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2일 때가 T의 값이 이렇게 잡힌다고 하더라도 계속 극대가 가장 커지죠. 그럼 언제까지 커지냐라고 하면 계속 쭉 극대값으로 이어지다가 만나는 포인트 이 포인트는 현재 한 칸이 1이었으니까 1인 거지. 1만큼.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함수 그냥 따라가는 모양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노란 색깔 그래프가 바로 우리가 찾고 싶었던 GT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단순히 극대값이니까 극대값 구해야겠네요. 구하갑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되는데 1을 대입해도 되니까 모든 개수의 총합인 거죠. 그럼 값 계산하면 3 나오죠. 그래서 이때 y의 값이 현재 3인 거예요. 3.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3의 dx dt라고 쓸게요. 얘가 되는 거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원래 함수 따라가는 거니까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뒤에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해서 t로 썼어야 되는데 그냥 x로 그냥 쓸게요. 그냥. 네.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앞에 있는 상수함수는 상수함수의 적분은 구간의 길이만큼 곱하면 되니까 9로 끝나는 거고 뒤에 있는 거 적분합시다. 그럼 적분해 보시면 얘가 어차피 그렇게 쓴 경우에 x로 쓸게요. 2분의 1에 x 4제곱에 뒤에 플러스에 2x 세제곱 마이너스 5x가 1부터 2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요것만 계산해 봅시다. 그럼 2의 값을 대입하시면 2의 값 대입하면 8인가요? 플러스 16 마이너스 10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에 1의 값을 집어넣으시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3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앞에서 6이니까 14에다가 여기 마3 플러스 3까지 있으니까 17로 쓸게요. 17. 17에다가 뒤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그러면 전체 값은 9에서 17만큼 더해요. 그럼 더하시면 26이죠. 그럼 26이니까 2분의 52에서 1만큼 뺀 거니까 2분의 51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따라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7번입니다. 17번에서는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라는 걸 주고 있는데 gx는 1보다 작을 때 2보다 클 때는 단순히 y인 x예요. 저건 이제 그릴 수 있죠? 한번 그려볼까요? 그냥 이렇게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이 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1의 왼쪽 제가 1을 이렇게 여기를 잡을게요. 이렇게 여기를 1이다. 1이고 여기도 1이다 라고 잡고요. 그 다음 2였으니까 이렇게 잡아서 여기 2라고 잡을게요.
얘가 2가 되고 여기 y의 값도 마찬가지로 2다. 이렇게 잡아볼게요. 왼쪽이 y는 x였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단순히 증가하는 1차 함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1차 함수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1과 2 안쪽에서는 fx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주어진 fx의 그래프는 실수 전체, gx죠? gx 그래프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일단 연속이래요. 그럼 당연히 위로 블록한 그래프는 연속이 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내려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주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지금 현재 gx 그래프인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x축 및 직선 x는 3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5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3의 값이 이렇게 잡으면 여기를 3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선은 주어진 면적은 이렇게 생긴 삼각형, 직각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넓이, 그 넓이를 더한 게 5인 거잖아요. 그럼 따라서 이 빨간 색깔 면적만 계산해 보시면 이 빨간 색깔 면적이 결국에는 2분의 9인가요? 이렇게 나오고 면적이 5가 되려면 이쪽 파트의 면적은 2분의 1이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따라서 현재 우리가 알게 된 건 fx의 최고차항 계속 알게 된 거죠. 그럼 너의 값은 6분의 최고차항이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a라고 쓸게요. 최고차항을 곱하기 그 다음에 두근의 차가 1이죠. 그럼 1의 세제곱 한 개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럼 따라서 최고차항 fx의 최고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x의 식을 잠깐 찾아보시면 fx에서 여기 있는 1차 함수 보이죠? 1차 함수 차함수입시다. 1차 함수를 뺐다로 가정할게요. 그럼 너는 마이너스 3에 만나는 포인트가 x-1 그리고 x-2가 되고 x만큼 뺐기 때문에 오른쪽에 x가 플러스로 붙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fx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개에서 꼭지점을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미분에서 도함수가 0 되는 값을 대입해도 되고 그럼 저는 그냥 전개할게요. 그냥.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3x 제곱에 뒤에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0x인가요? 플러스 10x에 상수의 값은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 씁시다냐? 마이너스 3 묶어내시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0인 거니까 x 마이너스 3분의 5의 전체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9 하면 마이너스 9분의 25인데 마산만큼 곱했으니까 플러스 3분의 25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 이 상태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구하고 싶은 최대값은 뒤에 있는 값이니까 3분의 25 마이너스 6, 3, 18이죠. 그럼 값 계산해 보시면 3분의 7이 최대값이다. 그럼 따라서 위아래 더해 보시면 답은 1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마지막이죠, 이게. 자, 18번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t의 값은 다음과 정의를 한대요. 근데 우선은 fx라고 하는 그래프 보니까 절대값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 절대값 좀 풀어서 내용 좀 써봅시다. 그러면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우선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풀리는 거니까 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뒤에가 플러스 6이죠. 그 다음에 x의 값이 0보다 작으면 가운데 부호가 반대니까 x 세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6이다. 이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gt의 값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수 t에 대해서 t부터 t 플러스 3 사이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좀 비교해야 되는 건 당연히 t에서 t 플러스 3까지면 그 값을 제외하고는 ft 플러스 3이라고 한 함수랑 그리고 ft라고 하는 함수의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래서 fx의 함수를 그려봐야겠네요. 그럼 함수 좀 그려봅시다. 이렇게 x축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 y축이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x축 괜히 그렸나요? 일단 뭐 한번 그려보고 갑시다. x축까지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또 혹시 좀 개설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x축 말고 y축만 좀 그려볼게요. y축만 이렇게 잡아서 y축의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럼 보시면 우선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기 때문에 뒤에 거 지우면 원점 대칭이죠? 변곡점 좌표가 지금 현재 0,6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한 요쯤 잡을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제가 6이라고 쓸게요. 6. 그럼 주어진 그래프 얘가 변곡점이니까 그래프가 처음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잡았을까 이렇게 잡아서 얘가 변곡점이었기 때문에 다시 만나는 포인트 이 포인트가 뒤에서 묶어내고 x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루트 6 되는 거죠. 루트 6 이 상태가 되는 거고 뭐 필요하다면 그 값도 필요한 테니까 그 값까지 구할까요? 1대 루트 3이죠. 그럼 주어진 값은 루트 2일 때 일단 그 값이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x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의 그래프인데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 주어진 그래프는 3x제곱에 플러스 6이라서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왼쪽 그래프는 단순히 증가하는 그래프이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래프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ft랑 ft 플러스 3의 값을 보고 싶은 거니까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3칸 이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리가 루트 6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3만큼 이동시키면 함수가 생각보다 되게 왼쪽에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좀 과하게 좀 갈게요. 한 요 정도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x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가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모양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잘 그려야 될 텐데 잘 그릴 수 있을까요? 그래프 이렇게 내려왔다가 좀 잘 찍고 그래프를 그릴 거 그랬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오른쪽 모양은 똑같은 거죠. 왼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두 함수 비교해 보시면 아예 애초에 만나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왼쪽이 다 크죠. 그래서 이 함수의 최대값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대다수는 이제 ft 플러스 3의 그래프가 당연히 더 큰 거예요. 두 개 중에는. 그래서 보고 있는 GT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당연히 왼쪽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값을 만나게 되면 그 값이 최대값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그 값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하다가 다시 연두색 그래프로 따라서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GT의 값과 마이너스 AB의 T 플러스 3의 값이 0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건 T라고 하는 그래프랑 그리고 A의 T 플러스 3 이렇게 그래프를 좀 보자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X축을 찍긴 해야겠네요. 그럼 루트 2의 값 한번 대입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보시면 F 루트 2라고 하는 값이 2루트 2에다가 뒤에 마이너스 6루트 2죠? 그럼 뒤에 플러스 6의 값이니까 주어진 값은 6 마이너스 4루트 2가 돼서 얘가 양수인가요? 6 마이너스 루트 16 곱하기 2면 32죠? 양수 맞네요? 그래서 X축은 이 아래쪽에 좀 과하게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X축이 깔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보고자 하는 A배 T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결국에 요 점 있죠? 이 점? 보라색 갈까요? 요 점, 이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인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에서 만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 올라가다 보면 두 실근 같도록 한 실값이죠? 그럼 그래프 올라가다 보면 요 포인트 보이나요? 이렇게 꺾이는 모양의 이 포인트 여기를 지날 때 두 개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럼 그래프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라색 그래프가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보라색 그래프의 기울기만 찾으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왼쪽의 좌표가 너가 마이너스 3,0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는 이 좌표 있죠. 이 보라색 이 좌표만 구하면 끝나는데 x의 값은 루트 6의 값을 0 대입한 거죠. 얘 지금 여기 변곡점이었으니까 얘가 6이 되는 거라서 y의 값은 6이 되는 거고 x의 값은 루트 6의 그래프가 3만큼 왼쪽 이동시킨 거죠. 그럼 너의 값은 그래서 루트 6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두 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 a의 값을 찾아보면 따라서 a의 값은 x 값의 증가량은 우리가 큰 거에 작은 거 뺄게요. 그럼 x 값의 증가량은 루트 6인가요? y 값의 증가량도 6이죠. 그럼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루트 6이다가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단답형 1번입니다. 자, 단답형 1번에서는
f'x가 2x-1이고 f0가 1이다. 그때 함수 fx의 값을 구해라 라고 써있죠. 적분합시다. 그냥 적분하시면 fx라고 하는 값은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거죠. 끝났네. 답이 요거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단답형 2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1부터 x까지 ft dt가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래요. fa의 값이 얼마냐? 일단 구간부터 통일을 하시면 양변에 1을 대입할 수 있죠. 첫 번째 양변에 1 대입하시면 왼쪽 0이고요. 오른쪽은 a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따라서 일단 a의 값이 1이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양변을 미분합시다. 그럼 fx라고 하는 값은 4x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럼 따라서 f1의 값이니까 1을 넣어보시면 답은 1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단답형 3번인가요? 이게 마지막이죠, 지금 현재. 이게 마지막이네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최고차 함수가 1인 4차 함수, 3차 함수죠. 3차 함수 fx와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gx가 지금 저렇대요. x-a 곱하기 fx의 절대값 함수인데 일단 가족권 보시면 x1에서만 현재 미분이 불가능하대요. 그러면 앞에 x-a의 값은 미분이 가능한 포인트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fx는 당연히 x 플러스 a를 최소 1개 이상인데 3차 함수고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fx에 어떻을까요? fx의 값은 x 플러스 a를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되고 1에서 미분 불가능하려면 x 마이너스 1을 하나 들고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gx라고 하는 그래프는 절대값 x 플러스 a의 세제곱에 x 마이너스 1 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 안쪽에 있는 거 있죠? 잠시 이 안에 있는 함수를 hx다 라고 생각해서 이 안에 있는 함수를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a에서 3중근이고요. 1에서 근을 갖기 때문에 그래프가 처음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좀 밑에 그릴까요? 내려왔다가 3중근을 갖고 다시 내려왔다가 그래프가 올라가는 이런 모양의 4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가 x축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왼쪽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오른쪽 다시 만나는 포인트가 1이 되면서 실제 절대값 함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래프를 따라갔다가 정확하게 이 그래프에서 표현을 좀 해놓고 할게요. 제가 또 잘못 그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 값이 지금 하나 있고요. 그럼 주어진 그래프가 다시 또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죠. 빨간색으로 그리고 있는 게 gx 그래프입니다. 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조건 읽어볼게요. 2분의 1에서 그 값을 갔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얘가 2분의 1이구나. 그러면 4차 함수의 비율 관계상 3대 1이죠. 한 칸에 2분의 1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지금 현재 2분의 3만큼 이동을 해야 돼요. 2분의 3만큼 빼시면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따라서 일단 a라고 하는 값이 1이다라는 걸 계산을 했죠. 그럼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찾고 싶은 건 g 합성 gx가 1 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건데 그럼 1의 값이 어딨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될 건 극소. 얘를 좀 보긴 해야 되네요. 그러면 함수 gx가 절대값, 얘가 뭐였냐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에 x 마이너스 1 요거였기 때문에 g 2분의 1의 값 찾아볼게요. 그럼 너는 절대값에 2분의 3의 세제곱이죠. 그럼 8분의 27에다가 뒤에 곱하기 뒤에가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그러면 주어진 값은 16분의 27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16분의 27이 돼요. 마이너스가 빠졌죠?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극대 있죠? 이 극대가 16분의 2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일단 봐야 될 건 뭐냐면 g 합성 gx가 1이 되는 값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안쪽에 gx가 얼마일 때 g 전체가 1이 되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현재 gx에서 1 되는 값을 보시면 얘보다 1이 더 밑에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질까요? 한 요 정도쯤 잡아서 얘가 y는 1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만나는 게 총 4개인가요? 하나, 둘, 셋, 4개에서 만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부터 하나. 얘가 지금 현재 여기를 알파로 쓸 거냐? 알파 1으로 쓸게요. 두 번째 이 포인트를 알파 2라고 하고 세 번째 이 포인트가 알파 3, 그 마지막 이 포인트가 알파 4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참고로 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지만 얘가 지금 현재 이 알파 4의 값이 1보다 커서 실제 이 알파 4가 16분의 27보다 큰지 되게 중요한데 실제 다시 만나는 포인트죠. 여기서 만나는 이 파란색 얘가 만나는 게 요 포인트 x의 값이 16분의 27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알파 4가 16분의 27보다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결국 봐야 될 건 gx의 값이 그래서 얘가 알파 1인 상황하고 알파 2가 되는 상황하고 알파 3가 되는 상황, 알파 4가 되는 상황을 좀 보고 싶은 건데 공교롭게도 우선은 알파 1의 값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 필요가 없냐면 gx의 값이 알파 1이 되는 건데 gx 자체가 빨간 색깔 절대값 함수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파 1과의 교점, 다시 얘기해서 gx가 알파 1이 되는 x의 값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 1은 필요가 없는 거고 알파 2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라서 이게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함수값이 1인 거거든요. 다행히도 이 함수를 보시면 0의 값을 대입하면 정확히 딱 1이 나오는 거 보이실까요? 그래서 이 알파 2의 값, 얘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알파 3랑 알파 4는 뭔지 모르겠지만 알파 3라고 하는 거 밑에 쓸게요. 알파 3의 값은 일단 알파 3의 값은 0보단 당연히 커야 되고 정확히 2분의 1보다 크죠? 2분의 1보다도 큰 값이고 일단 1보단 작은 값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알파 4라는 값은 1보단 큰데 아까도 이야기해 드렸듯이 너의 값은 16분의 27보다는 더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교해 봐야 될 건 gx가 0일 때와 gx가 알파 3일 때와 gx가 알파 4일 때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 끝나요. 그래서 한번 그래프 그려봅시다. 다시 좀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x축이 있었을 때 gx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접하고 올라갔다가 찍고 다시 올라갔던 그래프였죠. 조금 짧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극대 여기가 지금 현재 16분의 27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0인 파트는 노란색 볼게요. 이렇게 x축과 같은 거죠. 그럼 만나는 교점의 수가 정확히 2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일단 2개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알파 3의 값은 2분의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이렇게 깔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만나는 게 하나, 둘, 셋, 4개다. 그래서 4개에서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알파 4의 값은 1과 16분의 27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프 한 요 정도 잡혀서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그럼 플러스 4가 돼서 최종적인 정답은 10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답은 나왔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 알파4가 16분의 27보다 더 작냐 요것만 지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로 우리가 이 4차 함수의 그래프의 도함수 잠깐 볼 수 있는데 도함수를 왜 보냐면요. 도함수의 면적이 도함수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이 함수의 높이 차가 되죠. 그러면 실제 이 노란 색깔 4차 함수는요. 원래 도함수가 그래프 증가 그리고 감소 그리고 증가하는 조금 이렇게 잡을게요. 이런 그래프가 생기는데 이렇게 x축을 잡았을 때 여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극값이었으니까 얘 극값이 약간 2분의 1이었죠. 얘가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1의 값이 있는데 잘 보시면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하고 2분의 1일 때 함수값 차이 있죠. 이 높이차랑 그리고 여기서 다시 극소에서 1까지 높이차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면적하고 잡았을 때 이 파란 색깔 면적이 서로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거리만큼 또다시 올라간 게 16분의 27이죠. 그렇다는 말은요. 잘 보시면 이 거리가 지금 현재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2분의 1만큼 뒤로 가면 이게 2분의 3이 되는데 지금 조금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노란색 면적 잡히겠죠? 이 면적은 당연히 파란색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분의 3의 값은 너의 값이 16분의 8 곱하면 8승 24인가요?
24라서 이 값이 여전히 16분의 27보다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높이 차가 서로 일치하는 파트의 파란 색깔 부분은 2분의 3보다도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4의 값은 무조건 16분의 27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중간에 알파4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신영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 수투 내용이었습니다.